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234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현대 종교인이 있죠. 현대 종교인으로 적격인 사주팔자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현대 종교인이죠. 현대 종교인의 적격인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어떤 사주팔자를 지녔는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종교인 하면 어땠나요? 예전에 종교인 하면은 입산에서 수도를 닦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태백산에서 몇 년, 계룡산에서 몇 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자, 하지만 현대는 전형적으로 학문, 학을 지녀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을 나와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면은 신학은 물론 심리학, 인문학까지 두루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습니다. 또는 불교학을 공부해서 학생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대는 그저 기도하고 연부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특별한 스페셜리스트, 하나만 집중해서 하나만 특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알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현대 종교인으로 아주 적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현대 종교인의 적격인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를 지녔을까요? 자, 사주팔자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경술년, 개미월, 임진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가 현대 종교인으로 잘 맞는 사주팔자인데요. 자,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영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개수 작은 물과 경금 큰 쇠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함에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에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나무,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미토안의 열목, 일지 진토안의 열목, 시지 미토안의 열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정화, 월지 미토안의 정화, 시지 미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큰 흙, 월지의 미토 작은 흙, 일지의 진토 큰 흙,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대단하죠.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술토 진토 큰 흙, 미토 작은 흙까지. 내편이라고는 개수와 경금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신약해진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신약해진 사주팔자인데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인가요? 아니죠. 약사주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죠? 바로 인간에게 짐이 되는 술토 마른 흙이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경금을 생하고, 경금은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인해서 사주에 부담되는 살을 하나 잡았다는 얘기죠. 그것도 마른 흙으로. 그래서 사주가 약간 약해졌지 그리 약한 사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의 힘으로 사주가 관성이 많지만은 사주의 파워를 생긴 이유가 바로 이 관인상생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신약까지는 아니고 약간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용신은 뭔가요? 그러면 용신은
경금이 되겠죠. 경금을 손으로 가려보면 알겠죠. 바로 술토가 물을 막아버리니까 이 경금이 있었으니까 관인상생으로 술토를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사주가 강해졌는데 경금이 없으면 아주 신약한 사주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용신. 희신은 뭔가요? 희신 역시 운에서 경금이나 또 아니면 신금, 큰 새가 오면 좋겠고 임수, 해수, 큰 물이 와도 좋은 그런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새나 큰 물이 희신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가 현대 종교인으로 아주 잘 맞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사주가 약간 약한 사주가 됐는데 기질은 어떤가요? 기질은 상당히 강하죠. 왜 그런가요? 경술, 임술, 임진, 괴강살이 있죠. 괴강살은 상당히 리더격이죠. 그런 기질로 있는 두령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파워를 준다는 얘기죠. 기질이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에 흙들이 많다 보면 이 화개살이 강하다 보면 이 화개살도 기질을 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질은 역시 약하지가 않습니다. 약사주지만은 기질이 강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이 사주가 현대 종교인으로 맞는 사주팔자가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에 술토, 미토, 진토, 미토가 있네요. 이게 다 흙이죠. 흙은 바로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이 이렇게 질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종교성이 잘 맞죠. 이 화개살은 종교성 또 장인이라고 그러죠. 스페셜하게 특수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잘 맞는 살인데 종교 특수직에 잘 맞는 장인 정신도 있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종교성에 잘 맞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경술 아까 얘기했죠. 임진 이게 뭐죠? 괴강살이라고 했죠. 이 괴강살이 강인하게 놓여 있죠. 그러니 머리도 좋고 괴강살은 리더격 그리고 청명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과단성도 있고 그러니 이 괴강살로 인해서 머리도 좋고 추진력도 있고 주관도 뚜렷하고 지구력, 토지등도 대단해서 카리스마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종교격이 잘 맞고 특히나 연간에 경금이 있어서 관인상생이 돼 있죠. 그죠? 토생금 금생수로. 그러니 화개살이 관인상생으로 놓여 있다. 그러니 학문성이 대단하다. 또 종교성 학문으로도 좋다. 그러니 학문성도 대단한 학문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종교적인 학문보다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잘할 수 있지만은 이 학문성으로 인해서 여러 방면에서 장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 학문을 두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문도 가질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종교학 등 다양한 학문을 지니고 리더의 역할이 가능한 현대 종교인으로서 잘 맞는 사주팔자가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화개살만 가지고 종교인으로 잘 맞다. 기도빨도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현대는 학문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리더적인 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화개살, 그 다음에 임진개강, 경술개강, 그 다음에 관인상생 이런 걸로 인해서 학문성도 대단해서 제너럴리스트로 종교를 제대로 설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현대 종교인으로서 잘 맞는 사주팔자가 바로 이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현대는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종교를 펼쳐야 종교인으로서 기질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페셜리스트, 특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방면에 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꼭 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역학을 하는 사람도 이 역학 하나만 빠져가지고 한 종목에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방면의 학문을 가지고 역학하는 사람도 그 학문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종교인뿐만 아니라 역학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가지고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제대로 된 역학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현대 종교인으로 잘 맞는 사주팔자를 풀어봤는데요. 옛날같이 기도빨이라든가 수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현대는
정규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성을 지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